일단 우리 첫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할 게 이제 뭐를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지수랑 간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수. 뭐 지수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뤘었던 거지. 그래서 뭐 a가 n번 곱해져 있으면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그때 a를 뭐라 한다? 뭐 및 n을 뭐 지수라고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a를 몇 번 곱했다라는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제곱.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은 아닐 것 같아. 거듭제곱.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우리 지수법칙. 지수법칙이라 해서 뭐 중학교 때도 다루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뤘던 내용. 있으면 더한다. 이렇게 있으면 뭐 두 개 곱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분배법칙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뭘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냐면 뭐냐면 앞으로는 뭐 다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되면 무조건 그냥 뺀다라고만 기억해. 그냥 이게 뺀다라고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지수의 확장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요런 내용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역수로 취할 수 있다라든지 이게 역수가 아니죠. 뭐가 되냐면 a의 m승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요 두 가지는 이제 뒤에서 다루긴 할 건데 선생님은 이제 무조건 쓰기 시작할 거예요. 요 내용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너희들이 외워놔야 돼요. 지금 현재 a 0제곱 무조건 1로 고정되어 있고 a의 마이너스 m승은 a m승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뭐냐면 a의 n제곱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a의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곱근이라고 배웠었지. 그래서 뭐 있었어? 어떤 수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되게 하는 숫자. 그래서 x가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왔었지.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배웠거든. 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a는 뭐보단 커야 되겠어? 0보다 크다라고 배웠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디수 파트에서 뭐냐면 a의 제곱근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a의 n제곱근이란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a의 n제곱근이란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수에다 n승을 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거. 그렇죠. 요걸 만족하는 뭐 x들. 그걸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써놓고 보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뭐야 이거? n에 관한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n차 방정식. 그래서 뭐냐면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가 존재하냐면 x가 당연히 n차 방정식 n개가 존재해요. 요거까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됐니?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할 거는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된 게 아니라 축소가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뭐만 공부할 거냐 우리가 실수 위주로 공부를 할 거거든. 그래서 실수가 몇 개가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실수가 항상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n차 방정식 때문에 당연히 n차 방정식 때문에 n개가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실수는 몇 개로 제한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외워놔야 돼. 뭐가 있냐? 크게 뭐로 나눠지냐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그래서 n이 만약에 홀수라고 하자. 그 다음에 n이 짝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거든. 그런데 n이 홀수가 되면 이 홀수죠 홀수. 만족한 x 실수야. 여기서 공부할 것은 실수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거야. 실수가 몇 개 나오냐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n이 홀수가 되면 a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 한 개가 바로 뭐냐면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x를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근데 이 루트 a도 결국 뭐가 생략된 거냐면 앞에 이게 2가 생략이 된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략해서 그냥 루트 a 이렇게 쓰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만족하는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지. 하나의 약속에. 그럼 여기다 당연히 n승을 취하면 뭐가 나오겠어?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고 n이 이제 짝수가 되게 되면 뭐냐면 a 값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요.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냐 a가 0이냐 a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n이 만약에 짝수면서 a가 양수라고 하자. 그럼 만족하는 x는 뭐가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다라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해요. 이 두 개 개수 다 외워놔야 돼요. 요거 a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야. 뭐 상관없죠. 무조건 0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때 x는 0이 돼가지고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고 a가 음수. 자 이제 이건데 뭐냐 x의 4승에 돼가지고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숫자가 있을까 실수해서? 없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개가 된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 박스 쳐놓은 부분이 있죠. 요 박스 요거 부분 잠깐 다시 할까? 요 부분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서 외워놔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거는 n이 홀수일 때냐 n이 짝수일 때냐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고 외워야 된다는 거.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a를 몇 개로 나눠야 돼? 세 개로 나눠야 되고 n이 홀수면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한 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일단 기억해 놓도록 하자.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거듭제곱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걸 다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에서는 다 다르게 풀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이 단원에서는 이걸 외우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제곱근을 지수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 뭐로가 되냐면 a의 n분의 m제곱이다. 이렇게 지수로. 그래서 a를 들자면 어떤 형태가 돼 있냐면 4제곱근 a의 5승이 있다고 하자. 이건 뭐로 바꿀 수가 있다? a의 그렇지 4분의 5다 이렇게 우리가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나서 뭘 적용하면 되냐면 지수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들이 있잖아. 그게 이제 중학교 때는 자연수일 때밖에 안 되지만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이게 모든 수일 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부분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외워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있다는 거 보면 되고. 자, 한번 실제로 한번 문제 몇 가지만 정리 한번 해보자 한번. 1번이 뭐야?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지. 무슨 말일까? x에다가 3승을 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되는 숫자. 우리가 만약에 뭐냐면 실수라고 하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했었지. 근데 여기서는 실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구해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3차 방식을 풀어봐야 되고요. 그럼 x의 3승 더하기 64가 4의 세제곱이잖아. 는 0. 정리하면 x 플러스 4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공식 써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그럼 x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4이던지 위에 거 그 공식 써야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그럼 정리하면 이제 뭐가 나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다 라고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총 몇 개 나와? 3개가 나왔지. 2번도 마찬가지로 뭐야? x의 4제곱을 했을 때 이게 뭐가 되게 하는 숫자? 81이 되게 하는 숫자를 다 4개를 구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2번 문제는 이거는 뭘 이용할 거냐면 선생님이 다 지수법칙을 바꿔서 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 1번 같은 거 보면 5제곱근 30이라는 게 2의 5승이잖아.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아까 지금 내가 설명했었지. 뭐 n제곱근 a의 m승은 뭐로 쓸 수 있다? a의 n분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다 이거를 지수로 바꾸자고. 2의 5분의 5승. 5분의 5승은 1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2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 2번은 10제곱근 3의 10승하고 똑같고 이것도 지수법칙에 의하면 3의 n분의 m. 똑같잖아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이것도 3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에 뭐 2의 3승이 있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뭐가 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 현재 지금 쉽게 3승이면 홀수차승이면 제곱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앞에가 홀수이면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27이 될 것 같고 이건 다 했으면 마이너스에 27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3의 3분의 3승. 그리고 답이 얼마 나온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런 것들 계산하려고 했는데 다 선생님이 뭐로 바꿀 거냐면 지수법칙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1번 같은 건 잠깐 보게 되면 3의 4분의 1제곱 이게 3의 1승이니까 곱하기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걸 다 했으면은 3의 4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지수법칙.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부터는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위에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그냥 너희들 지수법칙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더해야 되겠죠? 더하게 되면 3의 1제곱이 돼가지고 답이 3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보자. 밑에 거 같은 경우 다 바꿔서 풀자. 2에 3분의 4제곱. 16은 3의 4승이니까 이 두 번째 거는 2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풀면 여기에서 이걸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지. 그냥 빼면 돼, 그냥. 그럼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3분의 1 빼기 3분의 4니까. 근데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했었지, 선생님이? A에 마이너스 M제곱이 있으면 이게 서로 역수 관계라 그랬었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2의 1승분의 1이 돼가지고 답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문제 잠깐 보면, 5번도 이제 안에 거 잠깐 정리하면 어떻게 나올까? 25라는 게 5의 제곱이잖아. 5의 제곱에 6분의 1제곱. 거기에 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3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수법칙 적용하면 다 곱하면 되니까 5의 1제곱이 돼서 이것도 5가 나오겠구만.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 밑에 거 뭐가 나왔냐? 일단 안에서부터 차분히 하자. 3제곱군. 선생님 앞에 이거 앞에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가 생략됐다 했지? 그렇지. 2가 생략됐다 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27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걸 다시 쓰면 27이라는 것 자체가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2분의 1승에 또 다시 뭐가 들어가겠어? 그렇지. 여기에 2분의 3승이잖아. 여기에 몇 분의 몇 승? 3분의 1제곱. 그럼 정리하면은 그렇지. 지수법칙에 의하면 두 개를 곱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답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제곱권 형태로 표현한다면 루트 3. 그러니까 앞에 이게 2가 생략된 거지.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는 거지. 생략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생략해서 많이 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지수를 바꾸자고. 3에 12분의 4제곱 곱하기 3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9분의 6제곱. 그럼 뭐 약분할 건 약분 때리고 뭐 이건 3분의 1로 나오겠구만. 그럼 이거는 3분의 2가 되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면 뭐가 나와?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3분의 3제곱.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이제 우리 다음 거 나가도록 하자.